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축구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대표팀 내부 비밀 대화 녹취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죠. 그 안에는 손흥민만 없으면 된다라는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팬들에게 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증거도 없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 때문에 손흥민이 충격을 받고 벤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홍명보 감독이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선언했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까지 함께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음성 파일 유출이나 비밀 대화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드라마 같고 실제 현실보다 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대표팀이 얼마나 많은 비판과 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루머 그 자체보다는 현재 대표팀 경기력, 전술, 선수들의 실제 인터뷰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볼리비아전, 가나전 모두 이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두가 느낀 공통된 감정은 답답함이었죠. 피파 랭킹이 크게 낮은 팀들을 상대로도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고 후반에야 가까스로 골을 넣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은 팬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실제로는 문제의식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말처럼 전반전은 매번 흐름이 끊기고 중원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공격수들은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만 반복할 뿐 실제 패스가 그쪽으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지적한 환경적인 문제, 팀이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했다. 전반에는 패스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경기력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즉,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점이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는 했지만 내용이 없으면 그건 미래로 가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반전 경기력 자체가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경기 모두 슈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패스 흐름이 끊기고 중원에서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내려와 공을 받아야 했고 이강인은 패스를 주려 해도 앞으로 뛰어줄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과 백승호가 빠진 상황에서 새 중원 조합이 가동되었지만 이 변화는 사실상 전반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공격진은 철저히 고립됐고 상대는 가벼운 전개만으로 한국의 중앙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에는 볼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유, 그리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술적 구조가 흔들릴 때는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팀 전체가 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전 문제는 단지 답답했다 수준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팀들은 전반전부터 압박해 들어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전이 흔들리는 방식으로는 본선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는 4백, 가나전에서는 3백 이렇게 두 가지 전술을 모두 시험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트랜지션 단계의 취약함이었습니다. 3백을 선택한 가나전에서도 수비 숫자는 많았지만 상대의 빠른 돌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카말딘 술레마나의 스피드를 봉쇄하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반은 미드필더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드필더뿐 아니라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맞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3백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윙백과 중원 사이의 간격인데 이 간격이 무너지면서 가나는 너무 쉽게 한국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옌스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팀 전술 구조가 흔들리니 그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이를 인정하며 내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건 옌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구조적 붕괴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 실험은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드컵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 경기마다 큰 틀의 전술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팀은 아직 정착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빈 좌석이었습니다. 6만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과 나전에는 겨우 3만 3천 명만 입장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2025년 마지막 A매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매우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팬들이 경기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감이 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경기력과 재미, 두 가지 모두에서 팬들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표팀은 결국 관중 감소라는 명확한 지표로 그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손흥민 개인에게도 이번 상황은 매우 씁쓸했을 것입니다. 그는 팀의 주장으로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전반전부터 답답한 공격 전개에 불만을 가졌고 후반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골이 터지는 경기 흐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손흥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는 루머가 과장되었다 해도 이런 경기장의 현실을 마주하는 선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느꼈을 무력감, 팬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오는 압박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같은 시기 미국 MLS에서의 손흥민의 의상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LAFC의 홈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 손흥민 합류 이후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단판전은 경기 일주일 전부터 매진이 되었고 손흥민과 뮬러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 포스터는 팬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손흥민이 받는 환호와 관심은 단순한 스타 효과를 넘어 경기장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겨울 추위와 경기력 문제, 그리고 팬심 이탈로 경기장이 텅 빈 모습을 보여주며 손흥민의 체감 만족도와 실질적 성취감 사이에는 큰 간극이 생겼습니다. 또한 경기 후 손흥민이 기자회견에서 팀이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환경적인 이슈도 있었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기장의 분위기와 팬들의 시선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팬들의 반응은 차갑다는 현실. 이는 단순히 흥행 실패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과 팬들 간의 신뢰 회복, 나아가 한국 축구 전체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번 평가전은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와 손흥민이 느끼는 씁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의 아쉬움, 전술적 불안정,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팬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그리고 국내 흥행의 정제는 손흥민 개인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과 선수, 그리고 경기장의 분위기가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손흥민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한국 축구의 흥행 위기가 단순히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고 경기력이 답답하게 이어지며 선수들의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는 순환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남은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결과나 승패보다 팬과 선수, 그리고 경기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동시에 개선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